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물 수수액의 2배인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곽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실수령액은 25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곽 전 의원은 2016년 3, 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오늘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구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이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 전 의원은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곽 전 의원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아직 검찰의 구형 단계이긴 하지만 징역 15년형이 나온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강한 대여 투쟁력으로 지지층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냉철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댓글이 바로 곽상도가 검찰 구형 15년이면 이재명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또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대법관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의 오늘 곽 전 의원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이 갖는 의미 또는 검찰이 대내외적으로 알리려는 메시지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명분이 하나 생겼죠. 현재 이재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여당 소속 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즉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검찰의 여당 탄압입니까?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구속 상태인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보내는 검찰의 메시지라는 그런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한 구형 이유 중 한 가지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정진상과 김용은 진술을 아예 거부하고 있죠. 자, 만약 이들이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검찰이 어떤 구형을 때릴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만 남욱과 유동규 정도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김만배에게도 검찰의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구형 소식이 가볍게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했고요. 또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곽 전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한 자신의 아들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습니다. 그때가 작년 9월이었으니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죠.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는 곽 의원을 옹호하거나 이걸 놓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동료 의원들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사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결사옹이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당대표도 아닌 일개 당직자에 불과한 김용과 정진상의 구속을 놓고도 당 지도부 및 당 전체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개인의 비리를 판단해 당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국민의힘과 당직자 개인 비리, 더 나아가 당대표의 개인 비리를 놓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보십니까? 김용 정진상의 민주당 내 위치 정도라면 이준석 대표 시절 당대표 전무시장을 맡았던 김철근 정도의 위치라는 것인데, 절대적 상황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김철근이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의 민주당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 징계를 내렸죠. 개인의 비리는 그냥 개인의 비리일 뿐입니다. 또 이재명과 곽상도, 이 두 사람의 처신은 어떻습니까? 참 비교가 되는데, 곽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선 기간 자신 또는 자신의 아들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겠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측근이 2명씩이나 구속된 만큼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주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검찰이 소설을 쓴다느니,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느니, 야당 탄압이니 정치보복이니 이러고 자빠져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끝까지 당대표라는 방탄복을 벗지 않으려 아둥바둥하는 이재명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자,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의 구상은 민주당의 분열이다라며,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쪼개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분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또 저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참 망상도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의 분열이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송영길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유승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수 우파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송영길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제발 유승민과 그 떨거지들이 나가줬으면 하는 게 보수 우파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이 남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명을 향한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실제 이런 움직임들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친문계인 김명배 의원은 연말을 앞두고 점점 큰 판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단할 때가 온다는 느낌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재명을 겨눈 검찰 수사가 턱 밑까지 다다랐고 당이 크게 동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이 던지는 메시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럴 때 쓰는 말이 벌벌벌 떨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